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백입니다. 취업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요, 우리 취준생분들이 일단 직장을 먼저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직장을 먼저 구했다가 다니면서 소위 우리가 중고 신입이라고 이야기하죠. 3개월이건 6개월이건 1년이건 또는 재직 중에 다시 이제 이직으로 은행권을 지원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직을 하는 또는 퇴사를 하고 은행으로 재지원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바로 직전 직장의 경험을 적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적는 게 도움이 될까 안 적는 게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전 직장의 경험을 적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변수가 있을 거냐면, 먼저 제가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직장 다녔던 그 기간을 만약에 안 적는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을 포함해서 총 기간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만약에 안 적었을 경우에 공백기가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현재까지의 이 총 기간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다니고 있냐 아니면 퇴사를 한 상태냐 라고 하는 이 변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내가 다니고 있다면 좀 더 적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거고요. 만약에 퇴사를 했다면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안 적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고민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녔던 그 직장에서의 그 경험이 은행이라든가 금융권 이쪽 영업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이쪽과 좀 관련이 있는 직장이냐,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냐, 아니면 전혀 무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냐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길게 근무를 했냐 라고 하는 겁니다. 3개월이냐, 1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근무했던 기간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원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다 적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시면요. 먼저 내가 지금 다녔던 이 직장 경력이 긴 경험인가 짧은 경험인가는 길다 짧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다를 거고 인사 담당자도 다를 거고 다 다릅니다. 상대적인 거고요. 그 다음 길고 짧고는 또 여러분들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 학교를 언제 졸업했냐, 다녔던 회사가 어디냐, 그리고 지금 재직 중이냐 아니면 퇴사를 했냐 라고 하는 이 상황에 따라서도 다 판단의 기준이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요.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취준생 분들 중에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딱 끊어서 어떤 자기만의 기준, 이게 넘으면 적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죠.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러이런 직장을 다녔습니다. 이러이런 직장을 다녔는데 은행권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적는 게 나을까요? 안 적는 게 나을까요? 이거를 저 같은 전문가나 이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 해결 방법일 겁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좀 기준을 한번 드려보자면요. 첫 번째 기준은 제가 이런 기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금융권과 관련된 직장이든 금융권과 관련 없는 직장이든 간에 지금 현재 다녔던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다 라고 하면 1년 이상이면 무조건 적자라는 겁니다. 무조건 지원서에도 적고 자기소개서도 적고 면접에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1년 이상이면 경력에 도움이 되니까 적자는 아니고요. 1년 이상이면 만약에 그 1년 이상의 경험을 안 적었을 경우에 그 1년이 그대로 공백기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1년 이상이 되는 이 공백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1년 이상 다녔던 그 직장 경험이 어디든 간에 사회생활 경험을 했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좀 어필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일단 1년 이상은 무조건 적자라는 이 기준을 제가 일단 하나 드리고 있겠습니다. 1년 이상은 다니고 있던 퇴사를 했던 관계없이 적자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지금 다니고 있으면 그건 또 무조건 적자라는 겁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만약에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뭐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다. 근데 6개월 이상 다니고 있다. 그럼 적자는 겁니다. 지금 재직 중인 상태죠. 근데 퇴사를 한 경우는 1년을 두고 재직 중인 회사는 지금 6개월을 기준으로 한번 둬보자 라는 이 그냥 좀 브로드한 기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직 중이라면 6개월을 기준으로 적자라는 건데 6개월 넘어가면 무조건 적자. 근데 6개월이 안쪽이라면 재직 중인 경우라도 좀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퇴사한 경우든 재직 중인 경우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그래도 은행권과 가장 근사한 업종에서 근무했던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 근무를 했다라고 쳐보죠. 또는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지금 3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다 또는 6개월을 근무하고 있다. 자, 지금 새마을금고에는 3개월을 근무하고 있던 6개월을 근무하고 있던 일단 6개월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직 중인 상태죠. 그러면 무조건 적자 그랬습니다. 아까. 근데 만약에 지금 재직 중인 상태인데 3개월이면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3개월 안 내외면 제가 봤을 때 좀 개별적으로 케이스마다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새마을금고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전체 총 이 3개월을 포함한 전체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3개월 정도 내외면 어떤 분들에게는 안 적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적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어떤 포괄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6개월 이상이면 적자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새마을금고를 3개월 다니다가 지금 퇴사한 상태다 또는 6개월 다니다가 퇴사한 상태다 라고 하면요 6개월 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한 상태라면 그래도 적어 볼 만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3개월 다니다가 퇴사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또 되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포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케이스마다 좀 다르죠. 또 다른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취준생분들이 그래도 많이 가는 게 유통 서비스 업종으로 많이 취업을 뭐 살짝 하시는데요. 만약에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거기는 그래도 좀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은행권과 크게 멀리 있는 업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올리브영에 지금 3개월 또는 6개월 다니고 있다가 그만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적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재직 중이고 6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적자 쪽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만약에 3개월 다니다가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적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또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통과 관련된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뭐 서비스 쪽과 관련된 다른 경험이 전혀 없으면 이거라도 적는 게 나은 분들도 있고요. 또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경험이 또 있다면 굳이 뭐 3개월 다니다가 퇴사한 올리브영을 굳이 적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제조 회사, 이거는 뭐 금융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업종이죠. 이런 제조 회사에 지금 6개월 이상 다니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제가 적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1년 다니다가 그만뒀다, 1년 다녔고 그만뒀다라고 하면 그것도 1년 이상이면 퇴사를 했더라도 적자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또 6개월 안쪽이면 제조회사는 안 적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이 포괄적인 제가 기준을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각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으로 또는 이메일로 간단하게 이렇게 자기 상황을 여차여차해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 적는 게 나을까요? 안 적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상당히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포괄적인 상황을 다 알아야 답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지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각각 장단점이 있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고민을 할 겁니다. 각각 장단점. 만약에 내가 회사 다녔던 경험을 적는다라고 하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사회생활 경험을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어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다음에 또 그게 또 서비스 업종이라면 나 서비스 맛은 봤다라는 이런 내용을 어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장점이 있겠죠. 또 그동안의 기간에 대해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게 장점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적었을 때 장점이고요. 적었을 때 단점도 생기겠죠. 적었을 때 단점은 그럼 왜 그만두려고 하냐 또는 왜 그만뒀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적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적는 것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안 적는 거는 여러분들의 직장 경험을 안 적는 거는 먼저 장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깨끗한 사회생활 경험 없는 그냥 깨끗한 신입 준비생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필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안 적는다 그러면 이제 공백 기간이 많이 길어지죠.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일이 뭡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기가 또 궁색해집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는다면요. 그 경험을 적는다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그 직장 면접에서나 반드시 나오는 질문은 왜 그만두려고 하냐? 또는 왜 그만뒀냐?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변을 마련해 놓고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적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적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써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이건 또 달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내가 새마을금고 6개월 다녔던 경험을 적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는 만약에 당신이 새마을금고 이야기를 안 적었을 때 새마을금고를 적으려고 하는 이 답변, 이 내용,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무슨 답변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체 답안과의 경중을 가려야 됩니다. 그 대체 답안과 경중을 가려야 되는데 이 대체 답안하고 새마을금고 다녔던 이 경험을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질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새마을금고 다녔던 이 경험을 안 적으면 저는 A라는 이 경험을 적을 겁니다. 새마을금고 경험과 이 A라는 경험 중에 어느 게 낫습니까? 질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A라는 경험은 이거는 그냥 내려놓고 그냥 새마을금고 경험을 적는 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이 질문만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완전히 다른 문제라 이거는 이 A라고 하는 경험, 새마을금고를 적지 않았을 때 그 A라고 하는 경험을 적을 이 A라는 경험이 새마을금고 경험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당연히 새마을금고는 안 적는 게 낫죠. 이게 A가 더 낫다면요. 근데 A라는 경험, B라는 경험, 여러 경험들이 있지만 이 여러 경험들 중에서 새마을금고 경험보다 더 나은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는 새마을금고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질문이지 이렇게 절대평가, 새마을금고 경험을 적는 게 도움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항상 다른 경험과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는 게 도움이 되냐, 적는 게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 질문보다는 제 경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새마을금고라는 경험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3번 답변에 웬만하면 새마을금고 이야기를 적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마을금고 이야기가 이 3번 답변에 제일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경험이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그게 정상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직장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최종적인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포괄적인 기준은 1년 또는 6개월 이렇게 좀 드렸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케이스마다 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래서 좀 이 문제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